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준마TV입니다. 몰라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특히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큰 돈을 잃게 된다면 그것만큼 억울하고 속상한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피해로 끝나기보다 정신적으로까지 힘들어져서 마음을 추스리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집 주소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일 당장 주민센터 가서 이것 신청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는 전입신고와 근저당 설정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법적 효력 발생 시점이 다르다 보니 피해를 입는 세입자가 많아 은행에서 30일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작하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내일 당장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해 봐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도 영상을 만들면서 내일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드릴게요. 집계약 관련 다양한 사기 수법이 있지만 갈수록 더 다양해지고 대범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발생한 사건인데요. 전세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까지 잘 마무리하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입세대 열람원을 주민센터 가서 발급받았는데요. 남편과 아내, 이렇게 살고 있는 집에 또 다른 처음 보는 세대주가 함께 전입되어 있던 것입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고 분명 전입신고할 때는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주인이 2달 뒤 세입자 모르게 새로운 세입자를 들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요즘 법에 허점을 노린 신종 사기수법입니다. 새로 바뀐 집주인이 유령 세입자를 들이고 전세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 비대면 전세 대출이 많아지면서 유령 세입자를 이용한 불법 전세 대출을 실행하는 범죄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깡통 전세 집주인과 유령 세입자를 모집하고 중간에서 불법 대출을 중개해주는 총 3그룹이 불법 전세 대출을 실행해서 돈을 나눠 갖는 사기수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에 전세 대출을 받기에 신용에 큰 문제가 없는 돈이 필요한 청년들을 유령 세입자로 모집하는 글들이 많아지고 있고 바지 집주인 역할을 할 사람을 불법으로 모집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짜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실행하면 깡통 전세 바지 집주인 통장에 전세금이 들어가고 이걸 중개한 사람과 함께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또 다른 세대주로 전입되어 있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가짜 세입자가 대출을 갚지 않거나 집에 압류 등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설마 우리 집이 이러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이렇게 모르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범죄가 워낙에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꼭 이런 정보를 잘 알고 계시고 더불어 한 번쯤은 이것을 꼭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입세대 열람원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을 꼭 받아서 우리 가족 말고 누군가 전입한 일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더불어 전입세대 열람 알림 서비스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입세대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하나 꼭 알고 계셔야 할 게 있는데요. 집 관련 대출을 받을 때 꼭 필요한 것이 전입세대 열람원이죠. 그리고 전입이 잘 되어 있나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기도 한데요. 발급받을 때 꼭 이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은 구주소와 신주소가 있습니다. 모두 발급받으셔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로명 주소가 생긴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신주소에만 전입신고 사실이 나옵니다. 즉 구주소에는 안 나옵니다. 가끔 왜 구주소에는 전입사실 없음으로 나오지라고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구주소가 아닌 신주소로 떼어보아야 하고 주민센터에서 보통 2장 다 떼어주시는 편이니 둘 다 모두 다 발급받아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혹 구주소 하나에 신주소 여러 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잘 확인해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원의 허점을 노린 전세 사기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신주소, 구주소 둘 다 발급받아야 하고 구주소에는 나오지도 않고 신주소에만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소를 잘못 입력하거나 주소 앞에 의도적으로 다른 숫자들을 입력하는 등을 했었을 때에도 잘못된 주소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소에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허점을 노린 범죄가 발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605호가 정확한 주소인데 그 앞에 1동 605호로 주소를 잘못 입력해서 발급했을 때도 주소가 잘못 입력되었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입세대가 없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노리고 깡통주택을 매입한 뒤 세대주가 없다라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발급받고 재산이 많은 노인분들에게 접근하여 억대의 돈을 빌린 것입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은 홀로그램 등 위조 방지 장치가 없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가 비교적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입세대 열람 내역으로 인한 다양한 사기가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되지 않는 한 허점을 노린 범죄가 더욱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은 인터넷으로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서 수수료와 함께 창구에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우리가 꼭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도 영상을 만들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들이 많았는데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예방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몰랐던 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돼서 무엇을 조심하고 알고 있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이런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